저는 지금까지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어리버리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손바닥에 왕자 이거 뭐야? 쪽팔려 죽는 줄 알았네. 그리고 개사과까지 끝이 없어요.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자, 여러분. 그 이유는 사주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윤석열 대권 도전자의 관상을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관상은 과학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반여동에서 역술원 운영하고 있는 나비도 꽃이었다 운명술사 진수아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관상을 논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제가 2019년 9월 26일 날 업로드 시켜둔 영상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사태를 예측하고 적중시킨 내용이 됩니다. 한번 보고 오실게요. 절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예정하기에 2020년 가을이 지나고 나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각의 해고 지금도 건강이 안 좋으시죠.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기호지세, 파죽지세로 달릴 건데, 특히나 정각의 해라서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시고 절지의 인동, 절지의 물상의 모습에 의해서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오시면은 건강 문제로 인한 사표 제출 또는 건강 문제가 아닌 다른 어떠한 문제 발생에 의한 사표 제출이 현상화되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오셨지요? 이렇게 저는 윤석열 총장의 사태도 적중시키는 그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두 가지 언급드릴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예측한 것보다는 기간이 빗나갔다. 이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겨울이 지나기 전, 즉 2021년 2월까지는 사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윤석열 총장은 3월 4일에 그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3월 4일에 사퇴를 했는데 3월 3일에 마음을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2월 정도에는 이미 생각의 정리를 끝내고 사퇴를 발표할 시점을 가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의 사주를 양력으로 본 게 아니고 음력으로 보고 사주풀이를 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 사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적중시키게 되는데,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윤석열 총장의 사주를 양력으로서는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일간이 뿌리도 전혀 없고요. 지지에 하나 좋다고 논할 수 있는 게 금수상관 이래가지고 머리가 총명할 것이다, 이 정도 논할 수가 있지, 검찰총장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사주의 형식을 띠고 있었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죠? 야, 그것도 못 푸냐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자평명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평명리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이번 경우처럼 전혀 읽어낼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평명리의 공부의 끝을 가보신 고수분들은 자평명리 말고 다른 술기도 익히시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미두수라든지 기문둔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익히셔서 자미두수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또는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모르셨죠? 자평명리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우리 학인분들에게 주지시켜 드릴게요. 공부의 끝에 가보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서두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관상을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총장의 사진을 보면서 관상이 왜 과학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진은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얼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상이. 그죠? 세월의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살펴보면
이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모습은 상당히 귀티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곱상하게 생겼습니다. 여성스러운 면도 느껴지죠. 이렇게 귀공자 타입의 학생이었으면 당시에 많은 여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상당히 미남입니다. 자, 미남이 세월의 풍파로 이런 얼굴이 됐는데요. 특징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인매모세를 보세요. 반듯했던 인매모세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 이쪽 얼굴이 이제 오른쪽 얼굴이거든요. 오른쪽 얼굴이 왼쪽 얼굴보다는 그 선이 훨씬 선명합니다. 그죠? 훨씬 선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그 자극이 오른쪽 얼굴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극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뇌에서 전달이 되는 거죠. 뇌에서. 자, 1980년에 로저스 페리 박사가 좌뇌와 우뇌의 역할 분담론으로 노벨 생의학상을 수상을 하면서 뇌과학이 급진전하게 됩니다. 좌뇌와 우뇌의 역할 분담 이론 알고 계시죠? 좌뇌는 논리의 뇌, IQ를 담당하고 있고 계산, 추리를 담당한다. 우뇌는 감정의 뇌, EQ의 뇌고 리듬, 공감각, 상상 등을 담당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좌뇌는 이 우방구를 담당합니다. 신경, 눈동자까지 모든 걸 담당하고 그리고 이 우뇌는 왼쪽 얼굴의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물론 몸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 얼굴인 이 부분에 관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좌뇌 영향력이 많이 끼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검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굴렸겠습니까, 머리를. 그러니까 그대로 얼굴에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관상으로. 그러면 이 왼쪽 얼굴은 자기 자신 본연의 모습이지요. 어렸을 때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 모습. 이게 그냥 나이만 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검사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 관상까지 이렇게 차이를 보이게 된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두 가지의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의 윤석열, 이런 모습의 윤석열. 그걸 따로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웃는 모습이고요. 자, 이 얼굴에서 먼저 검사의 얼굴만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검사 윤석열의 모습이죠. 좌뇌를 쓰면서 26년 동안 살아온 모습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윤 총장의 당당함, 정의, 굴하지 않는 그런 강직함이 담겨 있는 모습이지요. 저는 조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일가를 던질 수 있는 관상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웃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또 웃는 모습은 누구 아나운서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다음 이 모습에서 원래의 윤석열 깊은 내재적인 본연의 자아를 한번 합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얼굴이 된다고요. 영판수두분하지 않습니까? 옆집 아저씨입니다. 웃는 얼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사람만 좋아가지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집 앞에 중국집 사장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른뺨을 딱 때리면 자 왼뺨도 때리세요 하고 내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좀 잘못해도 허허허 하고 그래 괜찮아 다음엔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갈 것 같은 관상이지 않습니까? 얼굴. 이게 바로 윤석열 총장의 본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죠. 손바닥에 왕자 새긴 거, 그리고 토리한테 사과 준 사진 올리게 한 거, 그리고 전두환 씨가 내심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던 거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은 저럴지언정 표출되는 것은 이걸로 표출이 되니까 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괴리가 그런 어리버리한 실수들을 생산해냈던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취하시라. 둘이 같이 가져가려고 하면 계속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이것도 윤석열이고 이것도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렇다. 같이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을 하느냐 하면 이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 강직한 모습,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모습, 이걸 선택하시고, 이건 뭐 버릴 수는 없겠지만 꼭꼭 잘 싸매서 마음 한켠에 묻어두세요. 언제까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 모습 버리시라고. 그래서 김건희 씨하고 뭐 왕자스로도 같이 갔을 텐데 이걸 묻어두는 동안은 김건희 씨와 처가댁도 묻어두세요. 표면에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업무에 직접 관여시키려 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이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관상도 많이 다르죠. 눈동자도 벌써 이 선명한 눈동자, 이 자애로운 눈동자,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이걸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의학에 좀 혜택을 조금 빌리신다면 눈매 교정을 하면 표가 나니까 안 될 거고, 요 가려진 머리카락 밑으로 조금 째가지고 이마 거상법이라고 하죠. 이쪽을 좀 높여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처져 있던 눈이 조금 올라오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왼쪽 눈과 오른쪽의 균형이 좀 맞아질 겁니다. 훨씬 보기가 좋잖아요. 그럼 또렷하게 총기 있게 보이고 이렇게. 자, 다음 코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콧대가 바로 내려와서 선 게 콧망울도 강직해 보이고 힘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 의지의 표현이죠, 코는. 자, 오른쪽 코는 좀 납작해 보이고 콧망울도 작아 보이고 힘도 없어 보입니다. 이 자신감이 조금 약해 보이는 그런 코의 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매무새도 얼마나 다부집니까? 이쪽은 살짝 미소 짓고 있는, 사진 찍기 전에 멋쩍어하는 그 얼굴이지 않습니까? 자, 다음 이렇게 대권을 논하는 사람들의 관상을 볼 때는 어떤 동물을 닮았느냐, 이거 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뭐 쥐명박이, 뭐 닭근혜, 우리 이렇게 동물을 붙여서 이미지화 시켜서 연관시키잖아요. 그거 어떤 동물을 많이 닮을수록 그 사람이 대권을 질 운기가 세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뭘 닮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장수 거북이 닮았거든요. 거북이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닮았고, 이쪽은 굳이 따지자면 나무늘보, 좀 게으른 듯한 이미지. 장수 거북이는 성물이잖아요. 귀한 생물로 보는. 그래서 그렇게만 놓고 봤을 때도 이건 묻어두라, 이걸 취해라. 그러면 TV 대선 토론회 할 때도 그렇게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슬로건이 없어요. 윤 캠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슬로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노태우 대통령, 뭐 보통 사람, 이런 슬로건. 그걸 먼저 만드세요. 윤 총장의 슬로건은 충성이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이걸로 뜯잖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충성이란 단어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저는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에게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이런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이 얼굴로 말하라고, 그런 슬로건을. 아셨죠? 아무쪼록 뭐 캠프 관계자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윤 총장에게, 윤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조금이라도 있을 테니까 한번 전해봐 주십시오. 요약해서 이 정도로 영상 마치겠습니다.